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가난하지만 축구하느라 행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희망FC. 이 팀은 공식적으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축구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외치던 희망FC의 어린 선수들. 여전히 운동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결손이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로 구성됐던 희망FC. 하지만 외부 지원이 끊기며 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도 김태근 감독은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무료로 축구를 가르칩니다. 더 이상 희망FC 유니폼을 입을 수 없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축구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서만 이제 열심히 하면 인정도 해주고 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장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후회는 없고요. 교실과 가정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축구를 할 때만은 희망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희망은 축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희망, 화이팅! 축구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의 이야기인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 6년의 제작 기간 끝에 최근 개봉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영남의 알프스인 밀양 사자평 일대 억새 군락지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밀양 케이블카 정상부에서 사자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다시 개방될 예정이어서 국가대표 억새밭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200m 밀양 제약산 사자평입니다. 억새 군락지 곳곳이 등산객들이 출입하면서 파헤쳐졌습니다. 아예 억새 군락지 안에서 자리를 깔고 식사까지 합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셨어요? 억새밭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과 사자평 등산로 사이에 출입을 막아놨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세요.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최근 이 등산로를 개방해달라는 밀양시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관광객 수가 절반으로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밀양 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성수기 기준 하루 3천여 명.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립공원위원회가 환경 파괴를 방조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반발합니다. 마구잡이로 억새밭으로 들어가서 앉는 곳이 바로 식사 자리가 되고요. 앉는 곳이 사진 촬영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개의, 수천 개의 길이 억새밭으로 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 356만 제곱미터에 달했던 사자평의 억새 군락지는 2011년 21만 제곱미터로 96%가 사라진 상황.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38억 원을 투입해 사자평 일대에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각종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중 신고를 받아 육아휴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 2,800여 명이 근무하는 부산의 한 기업체입니다. 출산 이후나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40%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직 후에도 일자리가 보전돼 휴직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사용 후에 육아휴직 만료 시점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좀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기업은 아직 드뭅니다. 부산에는 비정규직을 주로 고용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많고 복귀 후 불이익 등을 우려해 쉽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들어 10월까지 육아휴직을 쓴 부산 지역 근로자는 3,800여 명에 불과합니다. 1년간의 휴직 대신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난 2011년 도입됐지만 올해 부산에서는 130여 명만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불이익이 문제가 되고 또 사업주는 어떤 숙련도라든지 그 또 대체 인력의 어떤 확보 문제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법과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릴 수도 있는 만큼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 등 공적기관에 신청하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제 계절이 조금씩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아침 시간대는 춥겠고요. 여전히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3.9도로 이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엔 14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에 거창과 함양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에 비가 시작되는 만큼 내일까지 낮 동안 야외 활동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김해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이 산불 등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함양 12도, 진주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1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에 서부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월요일에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5mm 미만으로 양도 많지 않겠고요. 또 월요일 새벽에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는 17일부터 2015학년도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의 입학 전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8개 학교는 오는 17일부터, 32개 특성화고는 오는 2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 다음 달 1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일반고와 자립형 공립고 등 후기 학교는 12월 2일에서 5일에 원서를 접수하고 12월 19일에 시행하는 고입 선발고사 성적과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합산한 총점을 전형 자료로 활용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노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건립됩니다. 김해시는 현재 가건물 상태인 노 전 대통령의 추모관을 기념관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모두 168억 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이 들어서면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등과 연계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전선 아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선하지, 송전선 아래 토지 소유자가 한국전력 등 전기사업자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보상 대상 선하지 가운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가 40%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추진하는 법조타운 구치소 유치에 반대하는 학부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거창 구치소 사업 백지화를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 군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주민들의 서명을 도용하는 등 위조된 찬성 서명부를 이용한 구치소 유치 사업은 불법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야나세 통영조선소가 파산한 3호 조선을 인수한 뒤 첫 선박을 건조해 인도했습니다. 한국 야나세가 이번에 처음 인도한 배는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선주사와 계약한 32,000톤급 선박입니다. 이번에 인도된 선박은 금융권의 RG, 선수금 환급 보증 없이 한국 야나세 자체 자금으로 선박을 마무리해 스스로 건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이 경남 고용복지센터 이사회 법인 해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당은 경남 고용복지센터가 그동안 지역사회 저소득자와 실업자, 노인계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사회가 내부 소통 문제 해결을 노력하는 대신 법인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위장폐업과 불법적 정리해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남 고용복지센터 이사회는 오늘 10시 반 총회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한다. 현장 고발 뉴스 인사이드 현장. 현안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인사이드 이슈. 쟁점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인사이드 분석.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주요 인물의 생생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KBS 창원전국의 정통 시사 프로그램 뉴스 인사이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좀 더 편안한 시간으로 옮겨 찾아뵙겠습니다. KBS 창원 1텔레비전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KBS 창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고 모바일 앱인 플레이어 K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창원 홈페이지와 KBS 뉴스 앱,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